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34명의 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해서 이른바 내로남불식 인사를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죠. 우리 스스로 보다 도덕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 우리 스스로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유지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공격받는 부분이 당연히 아쉬웠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중잣대, 부동산의 보유라든지 투기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보면 늘 저쪽이 항상 더 문제인데 저쪽의 문제는 보다 가볍게 넘어가고 이쪽에 보다 적은 문제들이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이중잣대도 예. 한편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상 그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가 있고 예.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는 그건 뭐 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예. 국회 동의 없이 뭐 임명한 사례가 많다. 뭐 이게 특별히 뭐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고. 자, 5년 내내 많이 언급됐던 현 정부의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들으신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내로남불은 되레 저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더 심한데 왜 나에게 내로남불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이해가 되는 건데, 글쎄요, 왜 나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번 사안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을 하시고 굉장히 엄격한 잣대 기준을 먼저 제시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먼저 제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일단 현 정부에서 먼저 제시를 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후보들도 있었습니다만 전부 임명을 강행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 7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위배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쨌건 임명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저쪽이 더 문제인데 우리 쪽이 잘못하는 것만 더 부각이 된다. 사실 진보 정권에서는 항상 도덕성의 우위를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그에 기초로 해서 사실 집권을 해왔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저쪽보다 우리가 덜하다라는 방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부에서 인사 정책에도 실패가 좀 있었다는 취지를 인정해라.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인사 논란뿐만 아니라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지적받는 것이죠. 바로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수요는 영끌 때문에 수요가 일어났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5년 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 내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백성무 변호사가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 내 잘못이냐? 난 잘못한 거 없다로 들립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자체장이나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뜻하지 않게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그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아쉬움을 기본적으로 깔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양쪽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면서 자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온전히 저의 책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온전히 저의 책임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답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86그룹이다 이렇게 네. 흔히들 얘기해왔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비교 우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해왔고 국민들도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믿음이 많이 깨졌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보다 저쪽이 더 지저분하니까 네. 왜 나만 욕먹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수준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올라갔던 것을 이제 이해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인사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네.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과연 그 수준에 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이야기를 해왔다면 지금 요즘의 현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현재 최대 쟁점이죠. 검수완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대담을 통해서도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면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힘을 싣는 말을 했습니다. 자, 검수완박을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강행하고 밀어붙이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국회의 그 현안에 예. 그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가장 지금 큰 쟁점거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가 조금 꺼려지십니까?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러나 또 그로 인한 또 그 부작용이랄까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예. 하는 일이 막아야 되는 것은 다 함께 이루어야 될 과제니까요. 뭐 이렇게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그냥 달리 해석하자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작용의 시간은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뭐 해석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지금 국회가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물러날 대통령이 예. 차기 정부의 어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뭐 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예. 세 번의 질문이 있었는데 세 번 모두 에둘러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자, 어제 특별대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부적절하다.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도요, 오늘 오전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인터뷰 방송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것도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가 아니겠냐 라면서 반박 의견을 곧장 낸 건데요. 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과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보란 듯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그 의견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이 손석희 앵커가 질문했을 때는 그 14일, 15일 녹화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이 트랙이 없는 상황에서 대답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대담회에서도 이제 어쨌건 합의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면 비판이라기보다 잘못됐다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뭐 저기 나온 것처럼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기보다는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완전한 의사가 다른 의견의 대립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면은 글쎄요, 이 장관 후보자는 그렇게 의견을 내면 안 되는 건가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직설적으로 그렇게 막 의사표명할 때 그때 굉장히 언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도 역시 굉장히 직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현직 장관직도 아니고 후보자 신분이에요. 근데 후보자는 사실 좀
국회 어차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좀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막 야반도주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직업윤리상 뭐 이렇게 나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검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후보자 신분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한번 보십시오. 편법 증여, 위장전이, 뭐 상속 이런 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모든 점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법무부 장관 임명했다 하더라도 그때도 추 전 장관에 대한 곱지 않은 대중의 시선들이 있었던 거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자,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고 청문회에서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